자, 여러분, 복잡한 가치평가의 세계를 가장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풀어드리는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 진짜 흥미롭거든요. 바로 과거 위험 프리미엄, 히스토리컬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가치평가에서 정말 중요한데 막상 들여다보면 사람을 꽤나 헷갈리게 만드는 녀석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죠. 그 전에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여러분과 함께 이 가치평가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갈 스터디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건 다 빼고 핵심 공식과 데이터만 아주 컴팩트하게 뽑아서 살펴볼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와 함께 논리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주 미스테리한 상황을 하나 던져볼게요. 시장에 있는 네로라 하는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다들 거의 똑같은 과거 수익률 데이터베이스를 보거든요. 그런데 미래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라고 하면 누구는 3%라고 하고 누구는 무려 12%라고 해요. 아니, 똑같은 과거를 봤는데 결과가 4배나 차이 난다고요? 왜 이런 엄청난 갭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범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숫자를 막 계산하기 전에 현실 세계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사실 사람들의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이 늘 똑같진 않잖아요? 물가가 막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위험하니까 프리미엄 더 줘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재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또 시장에 돈이 도는 유동성 문제까지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이 프리미엄을 계속 흔들어 놓거든요. 이런 변동성 위에서 도대체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주무르길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지 이제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사 로드맵입니다. 1번 데이터 기간, 2번 무위험 자산, 3번 평균 계산법. 이 세 가지가 바로 추정치를 엇갈리게 만드는 핵심 용의자들이고요. 그 다음 4번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5번 수정된 국가 위험 프리미엄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만나보죠. 1번 데이터의 기간입니다. 이거 진짜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딱 최근 5년 동안의 날씨만 보고 최근 5년 엄청 더웠으니까 앞으로 지구 기후는 무조건 펄펄 끓을 거야 라고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죠?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최근 트렌드가 중요하니까 5년, 10년치 데이터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만 보면 우리는 장기적인 진짜 추세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튀는 소음, 즉 노이즈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진짜인지 데이터로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추정 기간을 5년으로 잡았을 때 표준 오차가 무려 8.94%입니다. 거의 9% 가까이 되죠. 오차 범위가 이 정도면 사실상 예측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을 50년으로 쫙 늘리니까 오차가 2.83%로 확 떨어집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합리적인 위험 프리미엄을 구하려면 소음을 걸러낼 수 있는 아주 긴 장기 데이터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계산을 꼬이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 바로 무위험 자산의 선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 가장 안전한 자산보다 내가 이 주식으로 얼마나 더 벌었냐를 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전한 자산의 기준을 단기 국채로 할 거냐, 장기 국채로 할 거냐에서 전문가들이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기서 다모다란 교수는 아주 명쾌한 원칙을 세워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단기적으로 보나요? 아니죠. 장기적으로 봅니다. 그럼 무위험 이자율도 당연히 장기 국채를 써야 논리가 맞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인으로 가볼게요. 수익률 평균을 어떻게 낼 것인가? 평균 계산 방법입니다. 숫자 다루다 보면 항상 이 두 녀석이 부딪힙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산술평균은 그냥 매년 수익률을 다 더해서 나누는 건데 이게 계산은 참 쉬워요. 그런데 복리로 굴러가는 주식시장에서는 자칫 프리미엄을 너무 부풀려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하평균은 처음 원금과 나중에 최종 가치를 비교해서 진짜 복리 수익률을 잡아내거든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장기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하평균이 훨씬 타당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논쟁을 뚫고 가치평가의 대가 다모다란 교수가 최종적으로 픽한 숫자는 과연 몇 %일까요? 바로 5.23%입니다.
이 숫자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1928년부터 2023년까지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의 데이터를 쓰고 기준은 장기 국채로 잡고 평균은 기압 평균으로 돌려서 나온 성숙한 미국 시장의 역사적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선택이 다 녹아있는 결정체인 셈이죠. 자, 4번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아주 빵빵한 미국 이야기였고요. 이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가져가면 완전히 새로운 벽에 부딪힙니다. 미국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 데이터를 보면요.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역사가 짧고 변동성이 훨씬 크거든요.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을 봐도 미국보다 표준 오차가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신흥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즉,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위험 프리미엄을 구하기엔 통계적인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논리적 함정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생존 편향이라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1928년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분산 투자를 했다고 쳐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 시장의 눈부신 수익률은 수많은 위기를 다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수익이 마이너스 나거나 아예 공중분해된 시장도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만큼 올랐으니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 라고 똑같이 갖다 붙이는 건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돈 섹션입니다. 그럼 데이터도 부실하고 생존 편향 문제도 껴있는 신흥시장은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서 수정된 국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똑똑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 진짜 핵심이니까 꽉 잡아두세요. 너무 합리적이고 간단합니다. 신흥시장의 프리미엄을 구할 때는요. 일단 아까 구한 5.23% 같은 성숙한 시장의 프리미엄을 베이스 캠프처럼 딱 깔아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특정 국가가 가진 고유한 위험, 즉 국가 위험 프리미엄을 딱 얹어주는 거예요. 기본값에다가 그 나라만의 리스크만큼 추가 수당을 더 요구하는 거죠. 아주 깔끔하죠? 자, 오늘 우리는 왜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문가들의 답이 다 다른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때 어떻게 프리미엄을 더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의 다음 스터디를 위해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갈게요. 방금 우리가 더해준 이 국가 위험 프리미엄 말이죠. 과연 한국 같은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이 국가 위험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라도 절대 못 피하는 위험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모델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꼭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의 스터디 가이드 블랙스톤 H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설에서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요.